서울대 신청 면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분 준비, 15분 답변이고요. 모집 단위로 놓고 보면 이렇게 구별이 돼요. 자유전공학부, 그 다음에 경영, 경제, 농경제, 사회, 소비자아동. 다 이건 자료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 모집 단위에서는 사회과학 주제, 그 다음에 수학. 요 모집 단위는 인문학 주제, 사회과학 주제 한 세트씩 이렇게 보게 돼요. 사실 6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학교가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모집 단위별로 출제를 했죠. 그러니까 전공 소양이 중요했어요. 근데 6년 전부터 공통문항 출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문학 2세트 만들어 놓고 출제진에서 사회과학 2세트 만들어 놓고 야, 쓰고 싶은 거 갖다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원하는 과의 전공과 무관하게 이제 공통주제형으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주제 자체는 이제 이쪽은 인문학 주제고 사회과학 주제고 이따가 이제 민시영 선생님께서 좀 문제를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유전공은 선택이고요. 다만 사범대 경우에는 이렇게 30분 준비, 15분 면접하고 나서 별도의 15분 준비, 15분 면접에 인적성 면접이 있습니다. 교직 인적성. 사범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서울대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학교 구술시험은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죠. 비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뭐 누가 있겠어요. 서울대 1단계를 통과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울대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창의적 사고. 창의적 사고가 무슨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서울대가 말하는 창의적 사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화 사고, 하나는 구체화 사고, 하나는 심층 다각적 사고. 그래서 이게 창의적 사고의 본질이고 이 일반화라고 하는 거는 제시된 정보의 생략된 전제나 함축된 주제, 특히 서울대가 주로 출제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론 제시문을 주지 않아요. 비문학을 주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사례 제시문 하나 줍니다.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나 사례 제시문을 보고 그 사례가 의미하는 바, 이 사례 속에 담겨져 있는 주제의식을 일반화해서 추출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일반화 사고. 두 번째 구체화는 뭐냐면 이 일반화한 원리와 이론을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해낼 수 있는 사고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화와 구체화라고 하는 거, 이 영역이 사고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화, 구체화를 이 영역을 넘나드는 영역전이 사고. 이게 서울대의 구술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갈 때 학생들이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고 어떤 비판적 논의를 제시를 하고 평가적 논의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사고를 발휘를 해서 좋은 논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서울대가 말하는 창의적 사고의 본질이고 모든 문제가 그래서 이 사고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문제의 본질이 똑같아요. 어떤 회의건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 이 사고력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서울대 1단계를 통과할 정도의 학생들은.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자극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극을 하고 자꾸 끄집어내줘야 되는 이제 이런 성격의 시험이어서 좀 어렵습니다. 서울대는 생각하는 시험이에요. 연고대는 분석된 정보를 논리적으로 조합하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서울대는 본인이 스스로 논의를 설계를 하고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단기간 준비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여름 특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 하잖아요. 원서 접수 끝나자마자 추석 연휴가 있죠. 추석 때 이제 매일매일 서울대 수업을 해요. 면접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 추석 특강이 끝나고 나면 원래 저희가 이제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수업은 1차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6일 연속하는 파이널 수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종강을 지난주에 했어요. 서울대 수업을.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름 특강하고 추석 특강 해보니까 이 구술 수업을 늦게 시작했던 친구들은 그때 잠깐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걸 느낀 거죠. 서울대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그래서 이제 수업을 연장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 서울대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지난주까지 수업을 했는데 뭐 이런 적이 별로 없었죠.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더 요청한 것도 있었지만 뭐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대를 이 시기에 준비한 친구들은 거의 서울대를 주력으로 준비하는 이 지역 최상위권 친구들이거든요. 특히나 경제 경영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측에서 제시한 평가 영역이에요. 분석 능력 측정하겠다, 적용 능력 측정하겠다,
종합적 사고력 측강하겠다. 이게 되게 말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적용 능력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론 제시문을 주고 그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종합적 사고라고 하는 거는 주어져 있는 정보를 모두 활용해서 수험생이 견해를 제시하는 거예요. 해결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선택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분석문은 말 그대로 주어져 있는 지문의 핵심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가. 다 논술에서 평가하는 측정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연대와 고려대학교 구술 문제는 미니 논술형이라고 부릅니다.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제시문 기반은 고려대학교는 해놓은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원 단위과 연관된 배경 지식이나 소양 평가가 아니에요. 이것도 좀 달라진 점이죠. 4, 5년 전까지만 해도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형별로 면접 문항의 주제 성격이 좀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특기자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시사 이슈 이런 사항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와 관련된 주제가 나왔었는데 싹 바뀌었어요. 지금 연고대가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그냥 통합사회 기반의 그냥 공통 주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항 자체는 비교 설명 평가 견해 제시 문제 해결 등 논술 기본 유형이 출제가 되고, 고려대학교의 특징은 뭐다? 고려대는 견해형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이 문항을 되게 잘 풀어야 돼요, 학생들이. 견해형 문항을 비중을 두고. 근데 이번에도 이제 계열적합 지난주에 시험이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너네가 문항을 총 4개를 만나게 될 건데 3개 문항은 4분만 투자하고 견해형에 8분 투자해서 풀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아이들한테. 거기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이 학교별로 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부 기반 문제는 좀 전공적합과 관련된 질문이 꼭 나와요. 이번도 연습을 좀 시켰었고 이따가 좀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민수 선생님께서.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내가 어떤 시험을 보든지 간에 전공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상황을 주고 우리 과에서 이 사회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이 사회적 상황이 문제 상황이라면 우리 과에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줘요. 고려대학교의 좀 특징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어머님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이널 때 준비하면 충분한 수준의 문제 수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이가 고려대학교를 쓰게 되고 고려대학교 1차 합격했을 때 나중에 준비할 때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게 된다면 고려대는 이런 걸 묻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지금부터 준비할 내용들은 아닌 거니까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면접형이 추천형으로 바뀌었고요. 얘는 사실상 거의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인데 이 지역 학생들은 이제 거의 좀 이제 왜냐면 겹쳐서 못 써요. 면접형 쓰면 활동우수 못 쓰거든요. 그래서 자, 이 면접형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신측 면접이 이제 신설이 될 거고 활동우수형도 심층 면접, 심층 면접.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정이지만 20분 추정, 10분 답변 추정. 만약에 이렇게 설계가 되면 굉장히 강도 높은 면접이 될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올해 모의고사 문제도, 면접 모의고사 문제도 연세대학교에서 요 계열을 구별하지 않고 단일한 문제로 학생들을 모의고사를 치르게 했어요. 면접을. 그게 20분 준비에 10분 답변이었는데 굉장히 강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안 보고 좀 줄여서 볼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제시문 개수도 상당히 많고 도표가 포함될 것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서영고 중에서 가장 시간 내 압박감이 심한 면접이 될 가능성이 커요. 연대 같은 경우에. 유대 같은 경우도 이제 신층 면접은 그대로 진행할 텐데 작년까지는 뭐였다? 이 두 개가 문제가 똑같았다. 근데 내년부터는 뭐다? 이 두 개가 문제가 똑같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하고 비슷해지면 제시문 개수도 많아지는 거고요. 질문 수도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연세대 논술이 있죠. 연세대 논술은 서영고 수시를 겨냥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서울대 수업을 끝내면서 학생들한테 선생님 저 남은 기간에 좀 공부하고 싶은데 뭘 공부해야 되죠? 2가지 얘기했어요. 서울대 기출을 복습해라. 2번째, 너가 시간적 여유가 되면 연세대 논술을 공부해라. 그래서 자료를 다 줬어요, 애들한테. 논술 수업도 하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분석의 바이블이에요, 연세대 문제가. 그리고 원리와 사례를 아까 제가 영역전이라고 그랬죠?
이런 통합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현행 입시 논술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연세대학교가. 그래서 학생들이 분석 연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훈련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높은 난이도의 문제이고 사고력이 높은 상위권에게 적합한 문항이고 이거를 준비를 하게 되면 서영고 심층구술의 본질이 논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비가 되면서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연세대 수시카드 활용 가능하죠. 작년에 한영예고가 연세대 논술로 7명 붙었죠. 그 아세요? 연세대학교 학종보다 최초합이 더 많았어요. 논술 전형이. 그게 외고를 선호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 연세대 논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고 기반이 되지 않으면 쓰기가 좀 힘들어요. 꾸준히 준비했던 학생들이 논술 100이잖아요. 연세대 논술이. 그래서 이거는 어머님들께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특히 이제 시간이 되는 겨울방학이나 1학기 비내신 기간 동안에 구술은 내가 여름부터 하겠다라고 하면 연세대 논술을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수업은 겨울 특강 5강이 있고요. 그 다음 비내신 기간, 중간, 기말 사이에 4강,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시기 때 엄청 몰려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름방학부터 되게 바빠요, 애들이.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요 1, 2시기 때, 요 시기 때 학생들이 기초학습을 해놓으면 요 3, 4시기 때 본격 준비 기간에 학습 효과가 매우 높아집니다. 문제의 성격상.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 공부를 놓쳤던 학생들이 요때 공부를 해보고 안 되니까 저희한테 요 사이에 수업해달라고 막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있었던 스케줄 변경하면서 올해도 저번 주까지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실제 수업하는 강사로서 요 시기 때 구술 특강을 듣든가 아니면 연세대 논술을 시간 있을 때마다 좀 들어두면 아이들이 이때 준비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습 효과가 달라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1년 전체로 놓고 보면 대부분 학원들도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이 구술을 준비하게 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은 5강 진행을 할 거고 6명 소수정예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실전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저랑 이제 이따가 설명하실 민시영 선생님께서 직접 들어가서 학생들 4시간 동안 이끌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수업에 대한 문의는 이제 데스크 가서 나중에 시장님들하고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파트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서영고 면접의 특징들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렸고, 민시영 선생님 모시고 실제 기출문항들을 중심으로 좀 서영고가 어떻게 문제를 출제를 하고 어떻게 풀어야지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실게요. 거기까지 듣고 나서 강창호 소장님 모시고 서영고 각 전형들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힘들게 오셨는데 설명 잘 듣고 가시고요. 저는 또 다음번 설명의 기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